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에이수스에서 신제품 노트북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죠. 아마도 9세대 CPU의 출시가 있고 그 다음에 GTX 1600 그래픽카드의 출시 소식이 있어서 노트북 구매를 많이 미뤄뒀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어떤 노트북을 구매를 해야 되는가, 어느 노트북이 좀 좋은가를 요리조리 찾아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ASUS 리디파인 행사에서 뭐 여러가지 출시된 모델들을 제가 소개를 몇 가지를 해드렸어요. 아직 못 해드린 모델들은 이제 출시 스펙이 조금씩은 변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아직까지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스펙이 정확히 나오면 제가 다시 영상은 올리도록 할 거고요. ROG 런칭 행사였기 때문에 빠진 모델이 하나 있었죠. 맞습니다. 터프 FX505 DU DT 모델입니다. AMD 라이젠 CPU에 GTX 1660 Ti 아니면 GTX 1650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그 제품은 ROG가 아니기 때문에 런칭 행사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불편한 동거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오더를 하면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라데온 3570H CPU를 장착을 하는데 그래픽카드를 1660 Ti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1650으로 해야 되느냐를 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래픽카드만 되게 높다 그래서 성능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3570H C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스펙이랑 이런 부분이 좀 벤치마크 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구한다고 조금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제품을 제가 실제로 런칭된 모델을 받아서 보지는 못했어요. 테스트 모델은 해서 이제 뭐 봤는데, 그 모델 테스트 했는 거랑 큰 성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테스트 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 표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지금 먼저 보시는 거는 CPU 성능 비교표입니다. 제일 윗줄이 i7 9750이고요. 그 다음이 i7 8750, 그 다음에 라이젠 CPU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i5 9세대, i5 8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7 같은 경우에는 6개 코어에 12개 스레드고, i5 같은 경우는 4개 코어에 8개 스레드입니다. 요게 지금 AMD R7 3750이 i7의 성능이 더 가까울지 i5에 가까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어 클럭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참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적어 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시네벤치의 멀티코어 CPU 점수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9750 같은 경우에는 1233점이고요. 8750 같은 경우에는 1112점이죠. i5 9300H 같은 경우에는 768점, 8300H는 735점입니다. 그렇다면은 R7 3750H는 몇 점이 나오는가? 실제로 점수가 789점입니다. i5 9300H보다는 성능이 약간 높고 i7보다는 많이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어가 얘도 4개 코어에 8개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i5 9300보다는 성능이 약간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굳이 멀티코어가 필요 없는 싱글 코어로만 작동을 해도 되는, 아니면은 다중 코어 작업이 없는 걸로 볼 때는 실제로 라이젠이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여기서 하나 지금 중요하게 볼 거는, 실제로 이제 와트 수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전력을 조금 더 적게 먹고 발열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시는 표는 그래픽카드 성능 비교표입니다. RTX 2070, 2060, GTX 1660 Ti, 1650이 들어가 있는데, GTX 1060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비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앞에 점수는 바이오 스트라이크 점수고요. 뒤에 점수는 타임스파이 점수인데,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X 12가 지원이 되는 거고, 파이어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도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RTX는 놔두고 GTX 1660 Ti 1650이 중요하니까 요 점수를 먼저 보시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GTX 1660 Ti가 14,540점이고요. 1650 같은 경우에는 9,145점입니다. 1060 같은 경우에는 11,558점으로 거의 뭐 중간쯤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타임스파이 점수는 보시면 1060이랑 1650이 성능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650이 다이렉트X 11을 훨씬 더 잘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오는 게임들, 높은 게임들은 실제로 1060이랑 1650이 거의 성능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X505 DU, DT 모델은 외관이 조금 바뀝니다. 실제로 FX505 BQ251 i5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바디에 상판에 빨간색 로고가 들어가 있었고, 테두리에 빨간색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고 상판은 전부 올 블랙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같은 경우도 빨간색 단색으로 들어와 있던 모델이 지금은 어우라 코어가 적용이 되는 모델로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실제로 외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R7 3570 C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i5급 성능보다는 조금 좋고 i7보다는 많이 낫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어 자체가 4코어에 8개의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i5급이라고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1660 Ti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알고 계시는 1060, 1070으로 비교를 하자면 1060보다는 1070 성능에 더 가까운 놈이기 때문에 사실 i5의 1070은 조금 이제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라데온 R7 3570H에 1650으로 제가 주문을 했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가격대 성능비를 맞추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런칭 행사 들어가 있어서 제가 뭐 네이버에 보시면 이제 포인트랑 이런 부분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뭐 구매 포인트가 좀 많이 있을 거니까 구매는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가격대 성능비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성능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8세대 뭐 i5 8300H에 1060이 달려있던 FX505 GM BQ251 모델이죠. 그 모델보다는 아마 이 모델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60보다는 1650이 약간은 더 낮아요.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CPU와 어느 정도의 밸런스랑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수준이면 많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제가 상세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그리고 실물을 받는 대로 다시 한번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